넌 우리 엄마 아니잖아. 재벌 회장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관 앞에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천우그룹 회장의 장례식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나라 경제를 움직인 거목 천상욱 회장.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 어떤 국가 행사보다 엄숙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분향했습니다. 상주석 맨 앞에는 천우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장남 천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침착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옆으로 차남 천민석, 막내딸 천민이가 나란히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 상복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곱게 빗어넘긴 머리,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여인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는 듯 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남 천민준이었습니다. 큰 걸음으로 다가와 여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시고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어머니가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다. 어머니? 천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어머니입니까? 당신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여인은 이정숙. 30년 전 천민준과 결혼해 이 집안의 큰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일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천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시오. 이유는 단 하나.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는 출신 성분. 가난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는 결국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아버지 천상욱 회장만은 끝까지 그녀를 찾았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회장은 몰래 그녀에게 생활비를 보냈고 명절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건강해야 한다. 내가 꼭 바로잡을게. 그리고 이제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정숙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천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가족으로도. 민주나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잠깐 이 집을 거쳐간 남이었을 뿐입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남 천민석과 막내딸 천민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이정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이정숙이 애원했습니다. 마지막 절 한 번만 올리게 해주세요. 경비. 천민준이 손짓했습니다. 이분 모시고 나가주십시오. 경비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신사복 차림. 천우그룹 법률고문 변호사 박철수였습니다. 50년 넘게 천상욱 회장을 보좌해온 최측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천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철수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겉면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숙 귀하.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천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숙 여사 앞에서만 개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유언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인의 마지막 뜻입니다.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정숙에게 쏠렸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받으십시오.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천상욱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살아생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이 열쇠를 가지고 내 서재로 가거라. 금고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천민준이 다가와 편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안 됩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이건 고인과 이정숙 여사 사이의 일입니다. 말도 안 돼. 천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유산을 노리고.
조용히 하십시오. 박철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기는 고인의 장례식장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십시오. 이정숙은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천상욱 회장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따뜻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아버님, 이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이제 알아야 하는 건가요? 장례식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0년 며느리로 살다 쫓겨난 여인. 그리고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유언.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정숙은 천천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천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열쇠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장님이 대체 무엇을 남겨놓으신 걸까요? 택시를 타고 천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30층 빌딩. 5년 전 이혼하고 나서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정문 경비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아, 이 여사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재에 좀 가봐야 해요.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락받았어요. 경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는 이정숙이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 전용 서재.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장, 책상, 소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정숙은 천천히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28이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에 한 노인이 실려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빨리 심폐소생술. 이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능숙하게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1번, 2번, 3번.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야 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인은 깨어났습니다. 천상욱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정숙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소. 그 후 회장은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담배 끊으시고 술도 줄이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 말이라면 뭐든 듣겠소. 몇 달 후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큰아들과 결혼해 주겠소? 이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예요. 재벌가 며느리 같은 건. 그래서 줬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진심이 필요하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며느리 말이요.
그렇게 이정숙은 천민준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준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고른 사람이요. 착각하지 마시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런 천한 집안 출신이 뭘 안다고. 간호사 출신이 재벌가 며느리라니. 냉대와 무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참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당뇨가 있어서 식단 조절이 중요했습니다. 정숙이가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어.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학교 준비물, 숙제, 밤늦게까지 공부 봐주기.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회사 일도 도왔습니다. 회장이 아플 때면 대신 이사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수가 이 부분 좀 봐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제가 할게요. 밤을 새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 챙기기도 그녀 몫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직원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다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하나 없이 오로지 이 집안을 위해. 하지만 결국 보상은 없었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였습니다. 천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소. 재벌가 며느리로서 한계가 있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소. 천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을 뿐이요. 출신 성분, 학벌, 인맥, 모든 게 부족하오. 하지만 30년을 제가 이 집을 위해. 그건 당신 선택이었소. 천민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시오. 위자료는 충분히 드리겠소. 이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님께는 인사드리고 싶어요. 필요 없소. 천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동의하셨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천상욱 회장은 이혼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격분했습니다. 민준아, 정숙이를 왜 내보냈어? 아버지, 이건 제 결혼 생활입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버리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정숙은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간호사복을 입었습니다. 회장만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생활비라는 메모와 함께 명절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이정숙은 서재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이 집안을,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손에 쥔 열쇠를 꺼냈습니다. 서재 한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장을 밀어냈습니다. 뒤편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통,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젊은 시절의 천상욱 회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여자는? 이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이정숙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이정숙이 태어나기 전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회장님이 함께 찍은 사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란 편지지. 오래된 잉크 자국.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집안의 반대로 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다. 평생 너만을 사랑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영희. 이정숙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의 첫사랑이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회장님은 연인이었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에게라는 제목.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천상욱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건 몇 달 전 촬영한 영상 같았습니다. 정수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평생 내게 진실을 숨긴 채 살아서.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의 어머니 영희는 내 인생의 첫사랑이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재벌과 가난한 집안 딸. 그 시절엔 불가능한 사랑이었다. 화면 속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를 떠나보낸 후 나는 평생 후회했다. 그리고 30년 전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알았다. 내가 영희의 딸이라는 것을. 너는 영희와 너무나 닮았다. 목소리, 눈빛, 손길. 모든 것이.
이정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못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하면 너는 또 상처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며느리로만 대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항상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영희가 남긴 유일한 선물. 그게 바로 너였다, 정수가.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이제 곧 나도 영희 곁으로 갈 것 같구나. 그 전에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너는 우연히 이 집에 온 게 아니다. 운명이었다. 영희가 보낸 선물이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모든 서러움, 외로움,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천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당신 뭐 하는 겁니까? 금고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아버지 서재를 뒤지다니. 이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말도 안 돼. 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남이라고. 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정숙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박철수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천민준 회장.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오전 10시 전 가족이 모이십시오. 고인의 유언장 공개가 있겠습니다.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천민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숙은 사진과 USB를 품에 넣었습니다. 서재를 나섰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더 숨어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천우그룹 본사 회장실. 어젯밤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이정숙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부터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 본 그 영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천민준, 차남 천민석, 막내딸 천민희,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총 1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쪽 구석에 이정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검은 옷, 화장기 없는 얼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천민준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저 여자는 왜 여기 있습니까? 박철수 변호사에게 따졌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유언장 공개 자리에 왜 참석합니까? 고인의 지시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정숙 여사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천민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혼한 전처를 왜? 조용히 하십시오.
박철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상욱 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먼저 재산 분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족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천우그룹 총 자산 10조 원. 그 엄청난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고인께서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셨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천우그룹 주식 30%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정숙 여사에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천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천민석과 천민희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주식 30%면 경영권 아닙니까? 그걸 저 여자한테 준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회장 개인 재산 3천억 원 중 2천억 원은 천우그룹 직원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직원들한테? 천민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는 50년간 함께한 직원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남은 1천억 원 중 500억은 회장님을 평생 모신 운전기사 김만수 씨와 비서 오명자 씨에게. 김만수와 오명자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70이 넘은 노인들이었습니다. 50년 넘게 회장을 보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머지 500억은 박철수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천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자녀 3명에게 균등 분배. 각자 약 167억씩. 167억? 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겨우 167억이요? 10조 재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천우그룹 회장직은 이정숙 여사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승계한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천민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남한테 재산을 준다니. 조용히 하십시오. 박철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금빛 열쇠. 이것은 회장님 서재에 있는 두 번째 금고 열쇠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금고를 모든 가족 앞에서 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금고. 천민석이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가보시죠. 박철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회장 서재로 이동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 어제 이정숙이 열었던 첫 번째 금고 옆에 또 다른 금고가 있었습니다.
더 크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열쇠를 꽂았습니다. 금고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금속 상자 하나와 USB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평생 숨겨오신 비밀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서, 친자 확인서. 천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박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상욱과 천민준의 친자 관계 확인. 검사일자 30년 전. 검사 결과 음성.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음성이라니 천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천상욱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천민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계속 읽겠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천상욱과 천민석의 친자 관계 확인. 검사일자 30년 전. 검사 결과 음성. 천민석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상욱과 천민희의 친자 관계 확인. 검사일자 30년 전. 검사 결과 음성. 세 자녀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천민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것은 30년 전 실시한 검사 결과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세 분이 태어나신 직후 의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래 검사를 진행하셨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세 자녀 모두 고인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자식입니까? 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박철수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한 장의 편지. 고인의 부인, 박순자 여사의 편지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평생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해야 했어요. 집안의 명령이었으니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천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당신들을 키우셨습니다. 친자식처럼. 왜 천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회장이 쓴 편지였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내 피를 이은 자식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피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나는 그저 재산이었을 뿐이다. 천민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진짜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아버지로 대해준 사람에게. 박철수 변호사가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정숙 여사입니다. 하지만 저도 혈연은 아니잖아요.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모두 보십시오. 화면에 천상욱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내 진짜 자식은 한 명뿐이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수가.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내 피를 이은 유일한 딸이다. 이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너의 어머니 영희는 내 첫사랑이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사랑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다.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영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너다, 정수가. 눈물이 이정숙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30년 전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바로 알았다. 내가 영희의 딸이라는 것을. DNA 검사를 했다. 결과는 양성. 너는 내 친딸이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너와 민준이는 법적으로 부부였다. 만약 내가 너는 내 친딸이라고 밝혔다면 너는 어떤 충격을 받았겠느냐. 그래서 침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너를 딸로 생각했다.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수가. 내가 30년 동안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이혼당하고 쫓겨나고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막지 못했다. 이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고 싶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천우그룹의 진짜 상속자다. 부디 이 재산을 받아다오. 그리고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다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천민준, 천민석, 천민희.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과. 이제 아십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상욱 회장의 친딸입니다.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천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당신들도 고인의 자식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는 다를지 몰라도 함께한 시간은 진짜입니다. 고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천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인께서 특별히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정숙 여사와 천민준 씨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천민준 씨는 고인의 친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이정숙 여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결혼도 법률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천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정숙 씨는 남남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당신들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를 바라셨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를.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일 오전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정숙 여사께서 차기 회장을 지명하시게 됩니다. 천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막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상속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천우그룹 본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천우그룹 회장, 친자식에게 재산 안 물려줘. 30년 며느리가 진짜 딸이었다.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본사 앞에 진을 쳤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이정숙 여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회장님의 친딸입니까? 이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천민주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DNA 검사 결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 음성 그 글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데 천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대체 누구야? 문이 열렸습니다. 차남 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형,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모르겠다. 천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언론이 난리예요. 천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친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알려졌어요. 주가도 폭락하고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 천민준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누구냐는 거야. 그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박철수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라 해. 박철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천민준이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일기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30년치 모두 읽어보십시오. 천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30년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민준이 결혼했다. 신부는 이정숙이라는 젊은 간호사다. 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영희였다. 영희가 돌아온 것만 같았다. 같은 눈빛, 같은 미소.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영희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급히 DNA 검사를 의뢰했다. 천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양성. 정수기는 내 딸이다. 내 친딸. 50년 만에 찾은 내 혈육. 하지만 말할 수 없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다. 내 아들의 아내다. 아니,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민준의 아내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민준의 DNA도 다시 확인했다. 결과는 역시 음성.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다. 순자가 거짓말을 했다. 평생을. 천민주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수기가 아침을 차려줬다. 당뇨 식단을 신경 써서 만든 음식. 맛있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은 영희 이후 처음이다. 나는 딸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다음 페이지. 민준이가 정수기를 함부로 대한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참았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 정수기가 상처받는다. 그래서 그냥 지켜봤다. 무능한 아버지. 천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이 지났다. 정수기는 여전히 묵묵히 이 집을 지킨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딸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나는 비겁한 아버지다. 천민주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고통받으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이정숙 여사가 친딸임을 알면서도 평생 며느리로만 대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천민석이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이미 천민준 회장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친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이정숙 여사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군요. 천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천민준 회장님도 친자가 아니시니 법적으로는 근친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인께서는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정숙 여사를 지키기 위해 천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딸을 함부로 대했던 거군요. 후회하십니까? 박철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후회합니다. 천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후회할 겁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정숙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정숙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책상에 놓여 있었어요. 박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천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천민준 회장님 앞으로
천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아들로 키웠다. 그것만은 진짜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걸 알아주길 바란다. 천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정숙이는 내 진짜 딸이다.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다. 이제는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삶을 주고 싶다. 부디 이해해다오. 편지가 떨렸습니다. 너에게도 기회를 준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부디 정숙이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천민주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50년 인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 남편이었던 남자, 하지만 알고 보니 남남이었던 남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천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이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든 게 미안합니다. 천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한 것, 이혼시킨 것, 아버지 장례식에서 쫓아낸 것, 모든 게 다 미안합니다.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정숙 여사께서 차기 회장을 지명하시게 됩니다. 천우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과연 이정숙은 누구를 회장으로 지명할 것인가? 자신이 직접 회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선택할 것인가?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장례식 이후 총 일주일째 되는 날, 천우그룹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긴급 이사회. 안건은 단 하나. 차기 회장 선출. 이사회실에는 25명의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대주주, 전문 경영인, 외부 이사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이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천우그룹 최대 주주였습니다. 주식 30% 보유, 경영권을 쥔 사람. 천민준, 천민석, 천민희는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소액 주주에 불과했습니다. 각자 5%씩. 경영권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 천상욱 회장의 유언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사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정말 저 여자가 회장이 되는 건가? 며느리였다가 딸이 됐다가 정신없네. 유언에 따르면 박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차기 회장은 이정숙 여사가 지명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천민준 씨를 지명합니다. 순간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뭐? 천민준? 친자도 아닌 사람을? 천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무슨? 잠깐.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정숙 여사. 천민준 씨는 고인의 친자가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앉히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정숙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민준 씨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부회장으로, 경영 총괄로. 누구보다 이 회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실적이 한 이사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경영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능력 부족이 아니라 방향 부족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만 잡아주면 천민준 씨는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정숙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고인께서는 천민준 씨를 아들로 키우셨습니다. 피가 다를지라도 그 정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정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정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제가 보유한 주식 30% 중 20%를 천우그룹 직원 지주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뭐? 이사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20%를 직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건 직원들입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인께서 바라시던 바입니다. 남은 10%는 이정숙이 천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천민준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회장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로써 천민준 씨는 기존 보유 주식 5%와 합쳐 총 15%를 보유하게 되고 직원 지주의 20%와 협력하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겁니다. 천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씨 왜 이러십니까? 당신은 30년 동안 제 남편이었어요.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록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산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천민준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죠.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배울 수 있잖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천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산은?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직원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하신 2천억, 그리고 운전기사와 비서에게 준 500억.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당신한텐 뭐가 남습니까?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주식도 다 나눠주고 현금도 안 받고 당신은 뭘 위해 이러십니까? 이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받았어요. 아버님을 만난 것,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사회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천민준 씨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 천민준이 새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민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서려는데 천민준이 불렀습니다. 정숙 씨,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저를 용서하십니까? 천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괴롭혔어요. 이혼시키고 쫓아내고 장례식장에서 망신까지 줬어요. 그런데 왜 저를 회장으로 앉히고 주식까지 주십니까? 이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용서라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나는 천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대하면 되죠.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천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회실 한복판에서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정숙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당신은 이 회사 회장이에요.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천민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정숙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누나. 그 호칭에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번째 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천우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새 회장 천민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친자 아닌 아들 회장 된다, 며느리에서 딸로, 그리고 주식 기부한 이정숙. 기사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정숙을 칭찬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돈보다 가족을 택한 여자. 하지만 이정숙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혼자 사는 삶, 예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천민준, 천민석, 천민이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뭐하러 오셨어요?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누나 천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이정숙은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천민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고 계셨어요? 네. 이정숙이 차를 따랐습니다. 편해요. 혼자 살기 딱 좋죠. 미안합니다. 천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를 이런 곳에 살게 해서 괜찮아요.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천민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아파트 등기예요. 천민준이 말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누나 명의로 해뒀어요. 필요 없어요. 이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천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정말 필요 없어요. 이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천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천민석과 천민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정숙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일어나요. 안 됩니다. 천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겁니다. 무슨 용서요? 이미 다 용서했잖아요. 입으로만 용서했죠. 천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형 말이 맞아요. 천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누나를 괴롭혔어요.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천민이가 울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생각해 봤어요. 이정숙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였습니다. 28세댁. 설렘 반 긴장 반. 시댁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천민주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내 선택이 아니오. 천민석은 무관심했습니다. 형수님? 아, 네. 천민이는 비웃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 재벌가 며느리라니. 명절 때마다 무시당했습니다. 저런 집안 출신이 뭘 안다고. 제사 음식을 차려도 흠만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못해? 아이들 키울 때도 도움 없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우린 바빠요. 아플 때도 혼자였습니다. 독감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 먹고 쉬시오.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건데?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사랑은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닙니다. 천민준이 고집했습니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어요. 후회가, 죄책감이. 저도요. 천민석이 말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해요. 누나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요, 누나. 천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요. 차라도 드세요. 누나. 천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우리를 용서하세요? 천민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나한테 가족 노릇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용서하고 주식도 주고 회장 자리까지 줬어요?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고, 함께 산 시간이라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왜요? 천민이가 물었습니다. 왜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하면 제가 힘들어지니까요.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만 괴롭혀요. 상대는 모르는데 나만 아파해요. 그게 싫었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숙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딸이에요. 아버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셨어요. 친자가 아니어도 그 사랑을 저도 이어가고 싶었어요. 천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천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울었습니다. 누나. 천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가족 할게요. 약속해요. 저도요. 천민석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천민이가 덧붙였습니다. 이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들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상처, 후회, 그리고 희망. 하지만 아직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천상욱 회장이 남긴 최후의 메시지. 그것을 여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후, 박철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에 열어보라는 마지막 봉인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7번째 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약속된 그날 박철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여사님, 한번 오실 수 있으십니까?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요?
네.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정숙은 천우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회장 서재, 박철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민준, 천민석, 천민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들 왔네요. 박철수 변호사, 오후 704가 말했습니다. 이제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 상자,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4개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통씩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편지를 나눠줬습니다.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한 달이 지났겠구나. 모든 진실을 알고 많이 울었겠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야 한다. 눈물이 글자를 흐렸습니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영희가 남긴 유일한 흔적. 너를 보면 영희가 생각났다. 그 따뜻한 미소, 그 다정한 손길. 너는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다. 이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힘들었지? 며느리로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지만 너는 참았다.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나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웠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군가의 며느리도 딸도 아닌 이정숙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재 책장 뒤를 봐라. 3번째 금고가 있다. 그 안에 내가 내게 남긴 진짜 선물이 있다. 꼭 받아다오. 사랑한다. 내 딸아. 이정숙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장으로 갔습니다. 책을 치웠습니다. 뒤편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는 이겁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와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50년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영희를 만났다. 병원 복도에서 웃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 다음 페이지. 영희와 데이트를 했다.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 손을 평생 잡고 싶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영희가 임신했다. 우리 아이다. 행복하다. 하지만 두렵다. 집안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이 반대했다. 영희와 헤어지라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영희를 택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나는 선택할 수 없었다. 영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울었다. 영희도 울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기는 제가 잘 키울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정숙은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50년 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영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통사고였다. 아이는 살았다고 한다. 딸이라고. 이름은 정숙이라고. 나는 미치는 줄 알았다. 내 딸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어느 날 민준이 결혼한다고 했다. 신부를 데려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정숙이었다. 내 딸 정숙이, 영희를 닮은 정숙이,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것이다. 이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욱에서 영희에게 영원히. 이건 이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영희 여사에게 드리려고 준비하셨던 반지입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리지 못하셨죠. 이제 딸인 당신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정숙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어머니 손가락 사이즈와 똑같으시네요. 박철수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숙은 반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50년 전 사랑, 30년 침묵, 그리고 지금 이 반지. 천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해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어머니 사랑을 알았으니까. 누나. 천민석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될게요. 약속해요. 고마워요.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정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천우그룹 복지재단 이사장, 직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이정숙이 천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 좋은 선택이에요, 누나. 천민준이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천우그룹은 달라졌습니다. 투명하고 따뜻하고 사람 중심의 회사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이정숙도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어느 날 이정숙은 천상욱 회장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중얼거렸습니다. 저 행복해요. 가족도 생겼어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진짜 가족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정숙이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사랑도 이제 알아요. 50년 전 그 사랑.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 잘 살게요.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버지 소원이니까요. 일어섰습니다. 묘소를 돌아봤습니다. 천상욱 회장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정숙은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저 아래에 천민준, 천민석, 천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정숙은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품으로.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30년간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딸로, 누나로, 그리고 진짜 가족으로. 이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천상욱 회장이 평생을 걸고 지켜낸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공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